과거에도 그랬고 뭐 현재 집값이 떨어지고 있는 지금도 무주택자들은 계속 바보 취급을 하죠. 집을 안 산 거는 계속 뭐 대가리만 돌리고 있어서 집을 안 산다. 혹은 뭐 남들 잘 사는 거 방해하면서 자기는 아무 노력도 안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바보 취급하고 있는데요. 늘 말씀드렸어요. 그래프로 뽑아다 드렸죠. 그것도 국가기관에서 통계를 낸 거고 오히려 집값이 떨어지던 시기에 무주택자들, 즉 내생의 첫주택 구입자들 비중이 엄청나게 늘었다. 이것만 봐도 답이 나오는데 지들이 선민의식을 가지고 나는 투자를 하는 사람이고 저 사람은 가만히 있는 사람이니까 내가 더 잘난 사람이야. 이런 식의 선민의식을 가지고 말이죠. 투자를 하고 있는 게 선민의식을 가질 만큼 대단한 건가요? 그거야말로 선민의식이 아니라 천민의식이죠. 천민의식. 그런데 지들이 되게 잘난 줄 알고 굉장히 오만해졌다. 지금 그 역풍을 맞고 있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바보 취급을 했고 지금도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있느냐, 그러다가 어떤 꼴 났느냐, 이런 부분을 보셔야 되겠죠. 무주택 폭락론자 특징, 계속 이런 이야기 했었죠. 무주택 폭락론자의 수준, 무주택 폭락론자는 비정상이다 뭐 이야기하면서 근데 이상하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외곽으로 후퇴해야 된다. 그거는 지금 같은 폭등기에나 일어났던 일이죠. 지금 전세대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보면 답 나오죠. 외곽으로 후퇴하는 게 아니라 나 자산 그대로 있는데 다시 상급지로 올 수 있죠. 같은 돈이라면. 그 다음에 집값이 올라가는 거 뉴스를 통해서 인식하고 뭐 정부 욕을 하기 시작하고 지금이라도 알아보지만 뭐 택도 없고 막 맨날 이런 식으로 실거주 한 채는 있어야지 평생 전월세 살려고 한다, 평생 집 못 산다, 이런 식으로 계속 비아냥대고 지들은 되게 잘난 인간인 양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집값이 떨어지면 더 안 산대요. 근데 2022년 5월에 올라왔어요. 다를 가치도 없는 인간이죠. 늘 말씀드렸지만 그때 자료를 보면은 하락기 때 첫주택 구입 비중이 늘어나고 상승기 때 보면은 상승기 초입에는 누가 많이 사느냐? 상승기 초입에는 오히려 다주택자들이 빠르게 움직여서 먼저 산다. 그러니까 맨날 물리는 거예요. 20년, 21년에. 그러면서 막 개병신들인 이유. 자기소개 잘 들었습니다. 요 앞부분만 빼고 폭등론자 이야기를 하면 되는 거죠. 본인이 그대로 맞고 있죠. 투기꾼들 큰일 났다고 박수치면 뭐가 달라지기라도 하죠. 뭐가 달라지죠, 당연히. 투기꾼들이 큰일 나는 이유는 집값이 떨어지는 이유인데 그 정도의 능지가 없으니까 그냥 욕하는 거죠. 남 못되길 기원하는 나쁜 놈들인 것처럼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죠. 부동산은 제로섬 게임이에요. 누군가가 손해보면 누군가가 이익 보는 거고 누군가가 폭등시켜가지고 집을 살 수 없게 만들면은 당연히 반대급부로 집이 없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거죠. 집이 떨어지면 집이 없는 사람들이 집을 살 기회가 생기는 거고 그 정도의 능지도 없는 인간들이 내가 투자를 하겠다고 집을 사놨다는 걸 생각해보면은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얼마나 미쳤는지 답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맨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월세는 손해다. 전월세는 계속 유지비가 되는데 집은 내 집이니까 괜찮다. 집을 샀을 때 유지비는 왜 생각을 안 해요? 무주택은 사용료를 내지만 유주택은 공짜예요. 사용료까지 내가면서 월세 살아라. 이런 말하는 인간들 보면 뭐예요? 다 월세 살면서 갭투기 해라. 월세 살면서 뭐 해라. 전세는 살지 마라. 그런데요, 저런 말하는 인간들이 되게 싸가지가 없는 게 뭐냐? 월세 살면서 갭투기를 해요. 내가 갭투기를 하는 사람은 누군가는 전세를 살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전세를 살지 말라고 하면서 전세 사는 사람이 필요한 모순이 생긴다. 그런데 본인이 말하는 것에 모순을 느끼지를 못한다. 유도한 사람들 말고 왜 그냥 무조건 집 사놓고서 무주택자들 무시하고 오만에 빠져있는 저들이 왜 머저리냐? 투자라는 건요, 저축과는 달리 불확실성이 수반된 수익률이 발생한다 라고 하죠. 자, 그래서 이야기하는 게 되게 웃겨요. 투자를 하는데 부동산은 계속 오른대. 상승과 하락이 당연히, 투자에는 하락이 있어요. 그래서 투자를 할 때는 그 시기를 얼마나 잘 파악하느냐, 이게 핵심인 거죠. 그러니까 그 시기를 파악 못하는 사람들은 물리는 거고요. 그래서요, 투자를 할 때는 내가 사고 나서 오른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살 타이밍과 팔 타이밍을 둘 다 봐야 되는데 그걸 보기 위해서는 둘 중에 하나죠. 엄청나게 감이 좋든가 아니면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하든가. 그런데 얘는 사놓으면 무조건 오른다 라고 생각하면서 말한 게 말이 돼요. 그러면서 폭락론자들은 학교 다닐 때 공부 방해하듯 하있던 친구들 같아요 라고 하면서 뭐라 그래요? 공부 잘하는 애들 흠잡아서 트집 잡고 괴롭히고 거짓말로 안 좋은 소문 만들고. 자, 오늘 제보 하나 들어왔는데 아직도 저기 네이버에는 꼴통들 많이 모여있죠. 댓글 다는 수준만 봐도 답 나오는데 아직도 라이트하우스 올림픽 선수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트집 잡고 괴롭히고 거짓말로 안 좋은 소문을 만들다. 폭락론자들이 아니라 폭등론자들, 무지성 부동산 맹신론자들이 자기소개를 하면서 누명을 씌우는 거죠. 남을 깎아내려서 비슷해지는 거다. 주식이면 조금 그런 이야기도 이해가 가겠지만 부동산은요, 내가 거주할 곳이 필요한데 네가 비싸게 받아버리면 내가 손해를 봐요. 그럼 네가 가격을 떨어뜨리면 내가 그만큼 이익을 보는 거고, 깎아내리는 게 아니에요. 너한테 너무 과도한 이익을 받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리고 저런 거품 때문에 손해를 보고 있어서 그 정상화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남을 깎아내린다. 그러니까 그 정도 능지밖에 안 되니까 머저리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 거다. 진짜들이 어때요? 진짜 공부 잘하는 사람들 특징. 오답노트 왜예요? 꼼꼼하게 하려고. 내가 어디서 틀렸을까? 지금 집값이 떨어지면은 내가 뭘 잘못 생각해서 손해를 보는가? 어떤 상황이 이루어졌길래 손해를 보는가? 이런 걸 공부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조롱하고 쟤 때문에 떨어졌다고 남 탓하고 그런 거죠? 비논리적 판단이죠? 논리적 판단을 합니다. 노력 끊임없이 하고요. 니들처럼 집 사놓고서 아이고 집은 무조건 오르니까 하고 그런 맹신하고 있는 게 아니라 방향성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면서 집을 샀다가도 아 집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은 코인이 시장이구나. 지금은 주식이 시장이구나. 계속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죠. 아 그러다가 지금 달러의 세대구나. 달러로 가는 거. 그런 사람들이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지. 그리고요. 투자 잘하는 사람들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손실에 대한 분석을 당연히 들어가죠. 그리고 편향되지 않는 판단, 치우치지 않는 판단. 집값은 무조건 오른대요. 집값은 무조건 오르려면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되죠. 그냥 화폐 가치 하락으로 오른다. 화폐 가치 하락으로 그러면은 저축해놓으면 이자 안 줘요? 저축했을 때 이자를 주는 이유는 화폐 가치 하락을 대비하기 위해서 주는 거죠. 한탕주의는 절대 없습니다. 워렌 버핏이 한탕주의 하는 거 봤어요? 일론 머스크가 투자를 잘해서 비트코인에서 개박살 났어요? 목표도 정확해야 되고 집 사놓으면 무조건 오르겠거니 이게 아니라 집을 사서 얼마에 혹은 내가 보는 기간이 얼마 이후인데 그때 팔아서 차익을 내겠다. 이런 식으로 목표를 잡아놓던가. 그러니까 지금 와가지고 저런 식으로 계속 무주택 폭락론자들하고 조롱하는 인간들은 딱 보면 뭐예요? 그냥 목표 없이 무조건 오를 줄 알았고 인생 한탕으로 집 사면 무조건 내가 성공할 줄 알았고 집값은 무조건 오른다는 치우치는 판단했고 손실 나더라도 지금 떨어지는 시기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저것들은 폭락론자고 떨어지길 바라는 나쁜 놈들이니까 마음을 곱게 못 쓰는 것들이니까 그렇지만 나는 선한 사람이니까 무조건 올라 하면서 분석도 안 하고 그럼 오만한 마음과 나태한 판단으로 어떻게 부자가 되느냐. 그래서 저희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돈 벌게 해준다는 인간들 많다. 물론 잘못된 인간들이 굉장히 많다. 그러니까 제1원칙은 뭐예요? 이익을 내라예요. 투자의 제1원칙은요. 이익을 내는 거지. 그냥 일단 투자부터 해라가 아니에요. 이익을 내지 않는 상황에서 일단 투자부터 해라. 그거는 멍청한 발상이에요. 그러려면 그 이익을 내기 위해서는 그게 쉽냐? 공부를 해야죠. 그럴 거면은 저축을 하세요. 저축을 하면 이익을 내요. 이자가 붙잖아요. 지금 적금도 잘 나오는데. 왜 사람들이 글로 이동을 하겠어요? 이 시장에서는 이익을 못 내게 생기니까 글로 이동을 하는 거지. 아직도 머저리들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남아있는 거지. 남 조롱하면서. 적어도 합리적인 판단이 한 사람이라면 본인이 지금 손실을 났을 때 내가 왜 이렇게 손실이 났을까 하면서 분석을 해보기 마련인데 머저리들만 남 탓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인간들이 공부 잘하는 인간들을 누가 방해한다고? 니들이 공부 잘하는 인간들 방해했으니까 자기 경험이니까 잘 알고 이야기를 하겠지. 그러니까 공부 안 하고 성적 잘 나오길 바라는 맹신론자들은 듣기 싫은 이야기는 듣지 않고 조롱과 무시하죠. 합리적인 판단 없이 무조건 오른다고 하죠. 다 지금 안 좋은 것만 갖고 있어요. 성공을 지가 잘해서 성공한 줄 알아요. 시장 잘 만난 걸 가지고. 그러니까 도박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도박을 잘해서 딴 줄 알아요. 실력이 있어서 딴 거 아니에요. 도박은 운이에요. 부동산 시장 2020년에 저희가 그렇게 분석을 했죠. 21년에 그렇게 분석했죠. 19년에 그렇게 분석을 했죠. 지금 왜 위험한지에 대해서. 근데 안 듣고 무시하면서 무조건 오른다고 생각하고 저런 말에 현혹되지 않고 투자를 해서 엄청 잘하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내가 엄청 잘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오만과 편견 덩어리들이. 그러면서 근로소득 올리는 사람들은 바보들.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투자하라고 부추기는 유튜버들도 기본은 근로소득이라 그래요. 노후 대비 이야기할 때 노후에 부동산 투자하라고 하는 인간들한테는 저희가 가차없이 쌍욕 날리는 이유가 뭐예요? 노후에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해야 되는데 근로소득이 없기 때문에 그게 기반이 돼야 되는 건데 한탕주의죠. 나 이거 해가지고 매덕 버는데 쟤네들은 근로소득으로. 그게 한탕주의예요. 내가 이걸로 매덕을 벌겠다고 시작부터. 왜? 남들 다 매덕 번다니까. 그래서 딸려 들어가서 공부도 하나도 안 하고 들어간 게 한탕주의지 뭐예요? 도박이지. 경제의 기본 논리도 모르고. 무조건 옳은 게 어딨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과대평가하고 우리 아파트는 엄청나게 좋은 아파트이냐. 본인은 7억 주고 사놓고서 이게 막 15억, 20억 하는 아파트인 양 생각을 하고 있다. 니한테 7억을 판 사람은 뭐겠느냐. 생각을 해봐라. 그러면서 그냥 역사적으로 올랐다. 이런 이야기 하죠. 또 하나의 이야기 뭐예요? 화폐 가치 하락으로 오른다. 이거 둘 다 진짜 머저리 같은 생각이에요. 역사적으로 오른 이유는 역사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는 거고 화폐 가치 하락으로 오르는 건요. 화폐 가치 하락만큼 올랐으면 말을 안 한다. 근데 누가 봐도 월급 올라가는 것보다 물가 올라가는 것보다 GDP 올라가는 것보다 부동산은 폭등을 하고 있는데도 화폐 가치 하락으로 이보다도 더 올라갈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 그 다음에 화폐 가치 하락으로 부동산은 오르지만 소득보다는 부동산이 더 빨리 오른다.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경제에 대해서 기억자도 모르는 인간이 이야기를 하는 거든가 현혹시키기 위해서 사기를 치는 거든가 둘 중에 하나인데. 그리고 조롱은 누가 먼저 했어요? 지금 무주택자들이 조롱한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데요. 조롱은 니들이 먼저 했어요.
심지어 유튜버들조차도 폭락론자 벼락거지란 말을 굉장히 쉽게 이야기를 하죠. 저희가 요즘에 깔깔 입고 까는 사람들 얼굴이 선하게 생겼으니까 막 선하고 뭐 착한 일 많이 하고 뭐 이딴 이야기 하고 있는데요. 그들 초창기 유튜버 보세요. 올라가는 사람은 상승론자라고 그러는데 떨어지는 사람은 폭락론자라고 그래요. 올라가는 사람이 상승론자면 떨어지는 사람은 하락론자 또는 조정론자라고 말해야 되는 거고, 떨어지는 사람을 폭락론자라고 말하려면 올라가는 사람은 폭등론자라고 말하든가. 니들은 폭등할 거라고 말하면서 그거는 기본적인 상승이고, 떨어지는 사람들은 떨어진다는 이야기만 하면 폭락론으로 몰고 가요. 그러면서 심지어는 이제 다주택자는 악의 축이 아니래요. 그 악의 축이 아닌 이유가 뭐예요? 임대차 시장의 중요한 공급자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늘 말씀드리지만요, 지금 전세가로 몇 년 전에 집을 살 수 있었다 라면요, 전세가를 이렇게 폭등시키고 집값도 폭등시켰던 건 다주택자들이다. 1주택자들이 집값 폭등해서 그런 게 기분이 좋아요? 그만큼 더 비싼 집 살려면은 본인도 더 비싸게 주고 사야 되는데, 비행기 좋아하시는 그분이 이야기 하셨잖아요. 하락할 때 갈아타기가 좋다고. 그러면 1주택자는 상승기가 좋지 않아요. 갈아타기 힘들죠. 그만큼의 더 오랜 시간을 돈을 모아서 갈아타야 되는데. 그러니까 집값 폭등의 원인, 전세가 폭등의 원인은 다주택자들이에요. 이 말이 되게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임대인이 감사하게 주택을 공급하고 중요한 공급원이 아니라 지들이 필요하니까 공급을 하면서도 지들이 오히려 갑질을 하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쉽게 생각해 볼게요. 전세란 뭐예요? 월세는 둘째 칩시다. 사용료 받으니까. 사용료를 지불하는 쪽이 당연히 고객이죠. 그럼 고객한테 잘해야지. 지들은 어디 나가가지고 밥이라도 한 끼 처먹으려고 그러면은 식당에서 손님 대우를 이따위로 한다 그 난리 치는 인간들이 다 모두에게 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런 인간들이 진상을 부린다. 저희는 무주택자들 바보 취급하고 그런 진상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돈 빌린 쪽이 감사받아요? 전세 생각해 봅시다. 그 집의 거주권을 담보로 돈을 빌린 거죠. 그러니까 돈을 빌렸는데, 요거 예전에 옹달샘이라는 개그맨들이죠? 거기서 뭐라 그래요? 예, 뭐 개그맨들이니까 농담삼아 이야기를 하겠지만 뭐예요? 내가 돈 빌렸으니까 네가 나한테 이자 내. 이런 이야기 하고 있죠. 이자 안 내면 돈 안 갚아. 이거야 친구끼리 장난으로 하는 얘기고, 진짜로 근데 태도들이 그따위다. 다주택자들이. 저런 사람들이 무슨 감사하게 임대를 공급한 사람들이에요. 여태까지 공급 부족이란 말에 속았죠? 여태까지 계속 공급 부족이라고 이야기를 했다. 공급 부족 해결해야 된다. 다 이거 거짓말이었죠. 왜? 늘 말씀드리지만 신규 주택의 공급량이 아니라 재고주택 시장의 공급량이다. 저희가 이거 늘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이거 언제 기사 나오고 있어요? 인제. 계속 이야기를 했죠. 신규 주택 공급량은요, 기존 공급에 추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조금이든 많든 간에 하락시킬 요소에 포함이 되는 거고, 거기에서 기존 주택 공급량이 얼마나 왔다 갔다 하느냐에 따라서 그걸 상쇄하느냐 아니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판가름이 되는 거고, 거기에 공급뿐만이 아니라 반대로 그걸 원하는 수요들이 얼마나 많으냐, 공급보다는 수요가 더 핵심인 시장이고, 이 이야기를 늘 했었죠. 이 이야기가 이제 나오고 있다. 왜?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금리 올라서 떨어진다고 말 바꾼 인간들도 작년, 재작년 이야기만 들어봐요. 공급 부족 때문에 계속 오른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들은. 근데 공급이 가장 적은 2022년에 떨어지니까 이제는 공급 문제가 아니라 금리 문제라고 말을 바꾸고 있다. 집값이 올라갈 땐 공급 부족이라고 하더니, 저희는 그때 또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집값이 올라갔는데 이거 금리 문제다. 오래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물론 약간의 문제는 있었죠. 오래 갈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당연히 그 시기에 미친 인간들이 얼마 없을 줄 알았는데 공포 수요가 그렇게 많이 유입이 됐죠. 그 공포 수요들을 유입해서 그런 거지 진짜들은 팔고 빠지고 있다고. 그 결말은 어떻게 돼요? 지금 하우스 푸어 문제되던 10년 전 상황 반복 중이다. 자, 이런 이야기가 있죠. 개 눈엔 개만 보이고 부처님 눈에는 부처님만 보인다. 즉 쥐들이 바보니까 바보 취급하는 거고, 남들한테 피해를 주고 있으니까 남들이 쥐들한테 피해를 주고 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다. 그리고 그 맹신과 오만의 결과는 지금 제대로 나오고 있다. 이 두 가지만 생각해 보시면 사주실 필요 없어요. 안 사주시면 급한 건 저들인데, 너네가 급하다 심리 조장하는 사기꾼들일 뿐이다. 넘어가실 필요 없다. 사기에 당하면 남의 피해를 당신이 대신 떠안는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